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환사입니다. 자, 이제 품목분류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원산일가를 시험에서 상당히 좀 그 꽈락이 좀 많은 부분 중에 한 개죠.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암기할 부분도 많고 좀 생소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 보게 되면은 좀 나온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형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고 여러분들 기본서 같은 걸로 학습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집을 갖고 여러 가지 지문이나 그다음에 틀린 것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 1편 품목분류 제도입니다. 자, 18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품목분류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77류는 HS 협약에 따라서 장래에 새로운 류의 설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 남겨둔 것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제 1류부터 97류까지 있죠. 한 77류는 뭐다? 유보입니다. 아직 비어 있어요. 자, 두 번째, HS 품목분류표의 정보는 영문판과 불어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뭐다? 영문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영문판이다. 자, 세 번째, HS 품목분류표는 제1류부터 96류까지 96개류, 왜냐? 77류 빠지니까 1220개의 4단위 호화 구성이 되며 생물생산품, 동물성, 광물성, 생산품 순서로 배열을 하고 가공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그다음에 관련된 주구정에 따라서 분류하고 통칙에 따라서 또 분류하도록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생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보면은 동물성 생산품이 먼저고 그다음에 식물성, 그다음에 광물성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 01류 보게 되면은 제 1부가 있고 제 2부가 있어요. 1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 2부 같은 경우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제 3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류죠. 보면 이제 락, 검, 수지, 약간 좀 식물성, 동물성에 해당하는 부품들. 그다음에 제 4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동물성, 식물성 부품들 뭐한다? 조제품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 5부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광물성 생산품은 26류는 이제 광물질, 그다음에 27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석탄이나 그다음에 뭐 석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조제품들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5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광물질, 조각하는 것들이 분류되는 것이고, 26류는 금속을 채취하는 광이 분류가 되시고, 금속광, 그죠? 여기 이제 암석, 돌멩이들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부는 여기는 동물성, 그다음에 여기는 식물성, 여기는 뭐다? 광물성이 분류가 되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화 시키면은 이제 다른 곳이 분류되는 거고. 자, 3 보시면은 HS 품목분류표의 주는 속한 위치에 따라서 부류, 류주, 소주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구정 같은 리걸 노트입니다. 그래서 각 부에 보면은 주구정이 있고,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류에도 주구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있는데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주 같은 6단위를 규정하는 소주도 일부 있죠.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주는 41개, 류주는 345개, 소주는 69개를 포함하여 총 450개, 55개의 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관세표에서는 국내주를 9개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내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국내주가 있습니다. 국내 주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19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 협약과 HS 품목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HS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대한 약자. 이게 바로 뭐다? 풀네임이에요. 자, 그다음에 HS 품목분류표는 8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 HS 품목분류표 같은 경우는 뭐다? 6개의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뭐다? 통칙 7까지 있습니다. 자, HS 품목분류표의 개정은 우리나라의 관설표는 HS 품목분류표는 이제 6개고, 관설표 품목분류표는 뭐다? 통식에 6개가 있다. 그렇죠? 7개가 있다. 그렇죠? HS 품목분류표는 6개, 우리나라 관설표는 뭐다? 7개. 그렇죠? 자, HS 품목분류 개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의 고시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품목분류표는. 자, HS 품목분류표의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소의 용어는 공고사항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소주 같은 경우에도 뭐다?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됐고. 자, 20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협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HS는 협약이에요. 통일상품 및 보호체계하는 국제협약입니다. 자, 체약 당사국은 HS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표,
등에 대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HS 관세표에 HS 협약에 따라서 HS를 우리나라 국내법에다가 이제 해야 됩니다. 뭐다? 관세법 관세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HS 협약의 정식 명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통일 상품화 및 보호 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입니다. 그죠? 보면은 이제 전문가, 본문 20개 및 HS 해설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전문가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본문이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부속소가 있어요. 부속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소에 보면은 그게 바로 뭐다? 관세일표입니다. HS 품목불입표가 부속소예요. 보면은 그 HS 코드가 있고 품명이 있고 이게 바로 뭐다? 그 부속소다. 그리고 관련된 통칙 주규정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바로 뭐다? 부속소다. 그래서 보면은 그 HS 해서가 아니라 부속소죠. 자, 각 check 당사국은 HS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6단위의 수준을 초과해서 추가로 품목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6단위 자체를 HS 품목불표, 즉 부속소의 협약이 부속소에 있는 6단위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변경이 되면 국제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 7단위, 8단위, 9단위, 10단위, 뭐 11단위, 11단위 그 이상으로 세분하는 것들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사정에 따라서 세분하죠. 우리나라 몇 자리? 10자리까지 쪼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SK죠. 자, HS 협약은 국제무역서류의 표준화와 자료 전달의 촉진 등등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코드화 시켜서 이것들을 통일화시키는 것이죠. 자, 20회 2번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품목분류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HS 품목표는 뭐다? HS 협약의 부속서다. 부속서, 전문, 본문, 부속서. 자, HS 해석에 관한 통칙,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주 규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S 품목분류표는 물품의 가공도가 높은 것에부터 낮아지는 순서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이다. 반대죠.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저렇게 이제 원재료들이 앞선에 있고 뒷부분에 제품들이 많이 분류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보시면 틀린 게 호와 소 및 관련 번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 류, 호, 소주 보면은 부주, 류주는 있는데 소주 있는데 호에 대한 주는 없어요. 호에 대한 주는 없습니다. 그게 틀렸고. 자, 3번 HS 품목분류표는 분류체계가 부, 류, 호, 소, HS 순으로 세분화되며 10자리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S 품목분류는 몇 자리까지 있다? 6자리까지 있어요. 6자리까지. 그보다 소입니다. 소. 그래서 HSK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세 통계 통합품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6자리까지가 전세 공통이고 6자리 이유는 뭐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한다. 우리가 몇 자리다? 10자리다. 10자리 번호보다 HS 오브 코리아. 그래서 그 HSK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HS 품목분류표는 HSK는 빠지죠. 자, 각 check 당사국은 HS 품목분류표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문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문맥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영문 한글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맥까지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회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자, 관세 통계 통합 품목분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HSK죠. 그 HS 협약에 있는 부속서 6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다 10자리까지 세분화를 시킵니다. 자, 시행령 98조를 근거로 해서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서 HS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표 관세표를 기초로 하여 이를 세분한 것을 누가 정한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자, 21회 19번 문제 HS 품목분류 적용 지침서와 참고 자료 중 우리나라에서 품목분류를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통칙, 주규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보시면은 이제 주규정들이 이제 HS에서 법적 구성 요소입니다. 통칙, 주규정, 그다음에 소주, 그다음에 호에 대해서 호랑 소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은 이제 HS 품목분류 의견서랑 HS 해설서가 있어요. 2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다? 그 해설 지침입니다. 지침. 그래서 실무상 보면은 저도 이제 관사잖아요. 보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품목분류 할 때 HS 품목분류 의견서 그리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거는 HS 해설서로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거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항상 법적 구속력은 통칙, 그다음에 주규정, 그다음에 소주규정, 그다음에 소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분류표 의견서랑 해설서 같은 경우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품목분류 의견서 뭐냐면은 일정한 특정 예시 물품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품목분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로직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22회 1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각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법 해석하는 통칙을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예시네요. 스트립 모양의 면도날 블랭크라고. 블랭크 같은 경우는 뭐다? 반가공품이다. 반가공품. 블랭크는 반가공품이다. 반가공품.
자, 우리가 이제 통칙을 보면은 1, 2, 3, 4, 5, 6, 7까지 국내 통칙까지 있습니다. 통칙에는 주랑 호의 용어가 최우선 분류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가번하고 나번이 있습니다. 가번은 뭐다? 미완성 불완전 물품들, 그리고 미조리 분해 물품들이 있습니다. 미완성 불완전 물품은 뭐다?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서 완성품을 분류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나번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 물품이 있다. 이게 어느 하나의 호에 불린다. 근데 여기에 다른 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살짝 붙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르겠다. 왜냐? 미비하니까. 그런 것들이고. 하지만 요게 더 커져가지고 요만큼 붙는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로 분류할지 여기로 분류할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뭐였다? 통칙 3에 따라서 분류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칙3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죠. 가, 나, 다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협의호 우선 분류 원칙입니다. 협의호. 그렇죠? 협의호는 뭐냐면은 이제 클래스보다는 네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철강제의 용기류보다는 그 철강제 용기류보다는 철강제의 그릇. 그렇죠? 용기보다는 철강제의 식탁 용품 있고, 그렇죠? 철강제의 식탁 용품 있고, 철강제의 포크라고 호의 용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철강제의 포크가 딱 수입됐습니다. 그럼 어디로 분류할 겁니까? 포크가 더 우선시 되죠. 그렇죠? 식탁 용품보다는, 그러니까 용도보다는 보다 품명이 더 우선시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혼합물, 복합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호가 그 물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들보다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거죠. 보면은 이게 뭐 쌀이 있습니다. 아니, 쌀이 아니라 뭐라면은 여기 이제 나무 망치가 있어요. 망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망치가 요 부분 손잡이 부분은 나무고, 여기 나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할까요? 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철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철로 되는 경우는 73류 쪽이고 분류될 수가 있고, 나무는 이제 44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류지만 세분화시키면은 호가 될 수 있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 호가 이 물품에서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보다 동등하게 표현한 것이 보겠다. 여긴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혼합물, 그다음에 복합물, 그다음에 소명 세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물품 구성재료에 대해서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하겠다. 나무가 더 본질적이냐, 이 망치 중에서 나무가 본질적이냐, 아니면은 요게 본질적이냐에 따라서 품목 분류하겠다라는 것이지. 다음 같은 경우는 얘나 본질적인 특성이 없다. 그러면 보다 둘 중에서 최종호로 분류하겠다. 둘 중에 최종호가 누구예요? 얘가 더 후순위죠. 얘로 분류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통식 4 같은 경우는 유사한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 원칙이죠. 유사한 물품. 그래서 보면은 3번의 통식 3에서 의해서도 품목 분류가 안 된 경우에는 통식 4 그것과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가 됩니다. 통식 5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가번하고 나번인데 얘는 케이스, 그다음에 얘는 케이스 이외의 포장 재료입니다. 그렇죠?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어요. 뭐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내용물과 함께 사용되고, 그러니까 내용물과 케이스가 함께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케이스를 도대체 어디로 분류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물과 함께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얘기했죠. 바이올린이 수입됐는데 바이올린을 넣고 다니는 케이스가 함께 수입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90일이 어딘가에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케이스를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바이올린이 해당하는 호에 함께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그 바이올린과 그 케이스가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케이스를 내용물과 함께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가 명백히 그 전체 물품에 대해서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별도로 분류하겠다. 이거죠. 바이올린 수입했는데 케이스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으로 만든 케이스를 바이올린 분류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케이스를 별도로 분류해야죠. 그다음에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포장 용기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지시되고, 그다음에 내용물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해가지고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내용물과 함께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장 재료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장 재료를 별도로 분류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271에 해당하는 메탄가스 그런 것들을 이제 용기에 담아서 수출입한다. 그러면은 그 메탄가스 담는 용기는 철강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그러면은 액화가스 따로, 철강제 용기 따로 별도로 품목 분류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통칭 6 같은 경우는 소호에 대한 분류 원칙이죠. 소호 같은 경우에는 소호주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상기 재통칙을 다 준용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기통 그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주규정도 동일하게 소호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 주규정인데 주규정 뭐냐면은 통일 상품 및 부호 체계 간의 협약에서 상품 및 부호 체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관세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협약에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예시 보면은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결론이 이거 뭡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얘는 이제 81류 보면은 81류 주1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81류 같은 경우는 수도구였죠. 비금속 그 어떠한 손으로 사용하는 수도구가 분류된다. 수도구가.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죠. 81류 주1 보면 그 물품의 작용날, 작용단, 작용면, 기타 작용하는 부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비금속, 그다음에 금속, 그다음에 그 금속 탄화물, 그다음에 귀석, 그렇죠? 방귀석, 그다음에 그 귀금속, 그다음에 연마재료, 그렇죠? 이런 것들로 부착되거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81유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작용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망치 꽝꽝 치니까 작용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 부분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비금속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간다? 통칙일 주 규정에 따라서 이 물품은 여기 분류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자, 통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스트랩 모양의 면도나 블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랭크는 뭐냐면은 방가공품이에요. 방가공품 뭐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로지 완성품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완성품의 대체적인 윤곽이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블랭크예요. 블랭크. 그 블랭크는 뭐냐면은 이제 미완성 불완전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완성품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가 됩니다. 방가공품이랑 반제품은 달라요. 반제품 뭐냐? 세미 매니팩처. 그래서 이런 것들 뭐 판, 스트립, 판때기, 뭐 와이어, 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반제품입니다. 그래서 스트립 모양의 면도날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통칙제 1호가 아니라 미완성 불완전 물품이 분류되는 통칙제 2호가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면도나 블랭크는 통칙제 2호가 분류될 수가 있어. 하지만 면도나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81호의 호의 용어의 특기가 되어 있습니다. 면도날 블랭크라고. 그러니까 뭐다? 통칙 2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다? 통칙 1이 적용되는 것이. 왜? 호의 용어의 면도날 블랭크라고 딱 하고 특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 좋네요. 이거 통칙 1 맞고요. 자, 그다음에 천연 코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 코르크로서 각이에리안 마개용 블랭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블랭크네요. 이거 완전 블랭크 문제네. 보면은 각이에리안 마개용 블랭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면은 이제 그 45류에 보면은 코르크가 분류가 돼요. 코르크. 그래서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제품 같은 경우는 45035에 코르크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45025호의 용어로 보게 되면은 있어요. 각이 예리한 마개용의 블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보면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이 예리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살짝 깎게 되면은 막에 꼽는 코르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품입니다. 제품. 얘는 뭐다? 얘는 블랭크, 반가공품. 오로지 얘로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통칙 2를 적용하면은 얘를 이제 미완성 불완전 물품 봐가지고 통칙 2 규정에 따라서 코르크의 마개용 제품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4502호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다?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라고 되어 있어. 뭐다? 호의 용어 있으니까 얘는 뭐다? 얘는 통칙 1에 따른 분류 규정이지. 자, 그다음에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형 블랭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트가 뭡니까? 볼트를 쑤셔 넣는 이러한 이런 게 봐도 나선 가공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다? 블랭크지. 그죠? 이런 것들. 이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너트 같은 경우 철광제로 만든 경우에는 이제 7318로 그런 데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얘는 이제 블랭크예요. 왜냐면은 그 나선 가공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끼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얘 같은 경우보다 통칙제 2호 가호에 따라서 완성품이 분류되는 너트로 분류가 되죠. 호의 용어 없습니다. 보면은 나선이 파여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는 호의 용어가 없어요. 그죠? 얘는 일단 통칙제 2호 감옥에 따른 분류고. 다음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 성형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의 가진 병 제조용 중간 성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뭐다?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죠? 보면 이제 그 이거죠. PT병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선강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바람을 슝 하고 넣게 되면 이게 퍼져가지고 뭐한다? PT병이 되는 거야. PT병. 이게 바로 뭐다? 반가공품이다라는 것이지.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반가공품으로서 뭐다? 그 플라스틱 병에 분류되는 39류 어딘가에 분류가 됩니다. 얘는 뭐 통칙제 그 2의 가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맞는 답은 가번이 맞고요. 가번이 맞고 이번에 다번이 맞습니다. 자, 근거 규정이
됐죠? 문제 상당히 좋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3회 3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HS 품목분류표 3대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HS에서 의한 통칙이란 무엇이냐?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죠? 6가지를. 자, 우리는 7가지.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통칙, 주규정, 호용. 그죠? 자, HS 품목분류표에는 특히 호나 소호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구를 뜻을 명확히 하거나 그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일반적인 주 규정도 있고 소주 규정도 있고. 그죠?